저희는 에스테틱 오프에서 2부 촬영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직 1부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 상단에 제가 연결을 해 드릴게요. 1부를 보시고 2부를 오시는 게 훨씬 더 많은 내용을 이해하시기에 충분하실 거란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제 1부에서 원장님께서 이제 오픈하는 준비 과정부터 어떻게 또 성장해 오셨고 지금까지 매출을 하셨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그러면 2부에서는 1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원장님께서 이제 조언하실 것들, 이제 오픈하시는 원장님들이나 혹은 지금 경영을 하고 계시는 원장님들께 이런 좀 꿀팁이 될 만한 것들, 그런 영상들로 한번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초보 원장님들이 지금 되게 많으시단 말이에요. 이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원장님들께 마케팅적인 부분도 좋고, 뭐 경영, 뭐 프로그램적인 부분도 좋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좀 조언, 이렇게 경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좀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긴 하지만 생각나시는 것들 몇 가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픈하게 되면 손님이 문의가 하나도 안 와. 막 이러면서 이제 불안한 마음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누구나 그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항상 뭐 배이사님 말씀하신 나만 그런 거 아니야. 그걸 일단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초조한 마음 자체를 조금 잡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시간에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인스타라든지 뭐 블로그라든지, 그러니까 좀 잘 되는 원장님들 샵도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뭐 인스타를 하고 계시는 건지 그걸 보고 좀 약간 모방해서 따라해 보시면서 그렇게 해서 좀 우리 샵을 알리는 것도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고객님들 오시는 거 보면 뭐 인스타 같은 것도 그냥 잠깐 보고 오시는 게 아니라 정말 꾸준히 뭐 6개월, 뭐 1년 이렇게 보시다가 문의 주시는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끊이지 않고 꾸준히 조금 해주시는 거,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이 뭔가 마케팅을 이거 조금 해보고 효과가 전혀 없으면 또 다른 걸 찾게 되잖아요. 근데 그 좀 뚝심 있게 가시는 게 사실 제가 보기에도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서 보시면 그런 것 같죠. 좀 단순한 마케팅을 좀 길게 해보시는 게 괜찮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 이 일을 시작하시는 원장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 원장님들에게 처음 시작할 때 이런 것들을 좀 잘 선정해야 돼, 한번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스승님이 뭐 다 해주진 않거든요. 내가 어떤 걸 스킬을 배우려고 하면 그걸 여기저기 다 알아봐야 되고 배우는데, 배울 때는 다 그분들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다 해준다, 다 할 수 있게 해준다 라고 이야기는 어딜 가나 하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해주는 선은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걸 배우고 나서 돌아왔을 때 내 걸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거 자기 몫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보지 않고 노력해보지 않고 왜 여기까지밖에 안 해줘? 더 해줄 수 있는데 왜 안 해줘? 자꾸 그 생각에 빠져들면 그냥 끝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스승을 또 찾게 되고 또 찾게 되고 또 찾게 되고 그것만 무한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배웠을 때 그 배운 걸 가지고 연습해보고 여기에서 내 거를 다시 만들어가고 이 배운 안에서 또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보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원장님하고 이제 와서 제가 이제 사전 우리가 미팅을 할 때 이 말씀을 처음 딱 하시길래 이제 타짜가 다 되셨다. 예, 진짜 이제 이 타짜들이 되어야지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인 건데, 제가 늘 어떤 창업 세미나나 이런 데서도 참 말씀을 많이 드려요. 이게 처음 시작하셨을 때 불안한 마음 때문에 사실 그렇거든요. 여기 조금 알아보고 저기 알아보고 내게 되기 전에 또 이렇게 저렇게 막 알아보고 이게 많이 하시는 편인데, 그 마음을 좀 다스리는 게 사실은 쉽지 않죠. 정보를 너무 많이 보시니까. 근데 이건 이제 개인의 어떤 마음가짐에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여기에 대해서 불안증을 가지신 분들 또 계속해서 알아보고 다니시는데, 적어도 에스테틱 오퍼 원장님께서는 어떤 걸 하나 배워 가시면 뚝심 있게 그거 좀 하시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제 끝을 보시고 또 다시 또 하나를 도입하시고, 이런 과정들을 제가 지켜봤는데 아마 성공하시는 원장님들 대부분의 공통점인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원장님처럼 좀 뚝심 있게 하시는 거 좀 제가 많이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케팅이나 경영 이제 하시면서 우리가 뭐 그렇게 긴 기간을 에스테틱 운영한 건 아니지만 사이사이에 분명히 지치고 힘든 시기가 온단 말이죠.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들었어요, 마케팅이나 경영에서? 솔직히 말하면 진짜 귀찮아요. 뭐 인스타 올리는 것도 귀찮고 블로그 하는 것도 귀찮고 하기 싫고 막 샵 바쁜데 이것도 해야 되고 막 마음에 그 부담감으로 계속 자리 잡고 있거든요. 오늘 이거 올려야 되는데 근데 진짜 하기 싫다. 근데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내가 하기 싫은 건 남도 하기 싫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저는 그거 진짜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거 생각하면서 아 하기 싫어도 오늘 집에 가서 저 11시에 퇴근하고 11시 반에 퇴근할 때도 있어요. 그럼 그럴 때도 집에 가서 누워서라도 인스타 뭐 하나 릴스 하나라도 만들어서 올리고 자요. 그러다 보면 저도 인스타 진짜 문외한이고 정말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드는데 시간도 많이 소요돼요. 그러면 막 새벽 2시, 3시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냥 해야 돼요. 무대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곧 내 사업이고 성공의 길이라 생각하고 그냥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원장님 피드가 아마 이쯤 되면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여기 인스타 아이디를 한번 올려봐 드릴 테니까 들어가서 이제 1년 전의 피드와 최근의 피드를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년 전에도 뭐 노멀하게 운영을 하셨고 최근 피드도 뭔가 이제 원장님이 그때보다 업그레이드해서 했지만 뭔가 그렇게 튀는 피드를 쓰시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는 변화는 뭐냐면 예전에 그때 노멀하게 심플하게 쓰셨던 거기서 시간이 지나서 점점점 업그레이드 되어가는 그 느낌이 보입니다. 딱 1년 전과 작년 7월 거랑 올해 7월 거를 한번 비교해서 원장님들 영상 시청하시는 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분명 원장님을 밖으로 보여주는데 큰 역할을 했을 거고 고객들이 봤을 때도 원장님 좀 다르게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처음에는 하시는 거 아마 어색하셨을 거예요. 그죠? 되게 어색했지만 지금은 뭔가 좀 더 자연스러워졌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유튜브 영상 예전에 찍은 거 보면 저조차도 어색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와서 보면 되게 얼굴형도 많이 바뀌고 말투도 많이 바뀌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유튜브 초보 시절이 6년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해봐야 느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뭐 원장님이 아까 사전 인터뷰 때도 말씀하셨지만 좀 시기와 질투들이 생기죠. 네. 실질적으로 좀 어떻게 체감하시기에 어떤 부분들을 제일 많이 시기 질투하시는 것 같아요? 뭐 잘 나가는 샵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어쨌든 모함이 있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샵을 조금 여기 있는 고객을 뺏어가고 싶기도 하실 거고 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근데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제가 진실되게 고객들한테 다가가면 그건 다 전해지거든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진실되게만 하자. 내 이 운영에 흔들림 없이 내 마인드에 흔들림 없이만 대하자. 그러면 다 통하게 돼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고객 이제 응대에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신 측면이 있는데 이게 결국 고객을 돈으로 바라보고 계속해서 그걸 끌어내려고 하는 거랑 이제 고객을 정말 그 현재의 고충을 알고 내가 뭔가 도움을 주려는 이 마인드 자체가 너무 다르죠. 원장님 지금 가고자 하는 길 자체가 이제는 매출이 또 나와서 그럴 수 있어요.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진짜 고객의 피부 고민이나 그들의 고민이 사실은 보이거든요. 근데 그걸 좀 빨리 깨우치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부산에 한 4번 이상 이렇게 오시는 가운데 대화를 나눠보면 점점점 더 원장님 자체가 또 발전해가는 느낌이 난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너무 잘 해오셨고 관리 프로그램 같은 거는 보통 어떻게 만드세요? 이제 이사님이 컨설팅 해주셨던 대로 나이대라든지 우리 고객들이 어떤 케어를 선택을 하는지를 제일 많이 보고 이벤트를 만들더라도 제일 많이 선택하는 부분에 대한 케어를 이벤트를 한번 또 해주고 그러다 보면 그걸 해주면 또 그거에 대한 수익이 또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짜 보면 거의 대부분 70% 이상의 신부님이다 보니까 신부님들 위주의 케어를 이벤트를 또 만들거나 프로그램을 짜거든요. 그러면 신부님들 같은 경우는 결국엔 뭐 피부 관리, 윤곽 관리, 바디 관리, 올인원으로 다 필요한 케어들이기 때문에 신부님들을 만들어 놓으면 일반 회원님들도 접근할 수가 있어요. 꼭 신부 케어가 그거 나 신부 아니어도 나 할 수 있지 않아요? 라고 많이 문의들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케어를 만드는 것 같아요. 사실 샵의 관리 프로그램도 그렇고 어떤 원장님 고객 응대도 그렇고 전형적인 장사가 잘 되는 샵의 표준화된 어떤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으시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제 돈을 좀 벌어보신 원장님에 속한단 말이죠. 이제 돈을 좀 벌어보신 입장에서 이 돈 관리, 사실은 아마 경영 지금 하시는 원장님들 많이 버시는 분도 그렇고 적게 버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 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원장님은 돈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저는 일단 통장을 3개로 나누어서 사용을 하고요. 한 가지는 이제 사업자 통장으로 이렇게 받고 거기에서 월세라든지 뭐 전기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 통장에서 다 해결을 하고요. 한 가지 통장은 이제 뭐 적금 통장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버는 대로 얼마씩 계속 넣는 거죠. 넣어두다가 거기에 모아두는 목적은 이제 제가 나중에 어떤 뭐 샵 이전을 한다거나 뭐 그랬을 때 뭐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걸 대비하는 돈으로 또 하나 만들어 놓고요.
뭐 그런 식으로 일단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돈을 제법 버셨어요. 제가 이제 이 차트를 봐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정말 많이 버셨습니다. 그러면 돈을 벌어보니까 뭐가 좋은가요? 이건 뭐 꼭 SD 원장님들이 아니어도 모든 사업주분들이 느끼시는 거겠지만 뭐가 사실 제일 좋으세요? 돈 벌어보니까. 그냥 날라가요. 근데 일단 내 인생이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된 느낌도 들고요. 뭐 자존감도 올라가는 건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이건 좀 그죠. 부모님한테 마음껏 효도할 수 있다는 거, 그냥 카드 드리고 쓰세요라고 할 수 있는 플렉스도 할 수 있고, 그냥 그런 거 단순히. 돈을 쓰시는 데 있어서 사실 크게 부담감이 좀 많이 없죠. 뭐 예를 들어 새로운 기계를 드린다든지 제품을 구매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사실 되게 좋고, 개인적인 생활적인 부분에도 되게 좀 풍족해지는데, 지금 관리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정작 이제 원장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죠. 이게 돈을 벌어 보시면 아마 느끼실 겁니다. 이게 저조차도 그래요. 약간 너무 바쁘고 정신없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광주까지 왔다가 사실 마음 같았으면, 예전 같았으면 1박 2일로 왔을 거예요. 오늘 끝나면 또 광주 근처에도 한번 둘러보고 쉬었다 갈 건데, 오늘 또 저녁이 되면 또 부산으로 3시간 반 걸려서 가야 되거든요. 이렇지만 이런 일상이 반복이 되어도 어떤 돈을 벌어보고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돈이 없지만 가족들이 쓰고 있고, 거기에 대한 만족감이 아마 되게 클 겁니다. 꼭 돈을 열심히 하셔서 많이 벌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힘들지만은 않아요. 확실히 돈을 벌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샵 운영해 오셨던 원장님들이 이제 조언해 주실 것들 좀 해주셨지만, 마지막으로 원장님이 이제 운영을 해보신 입장에서 지금 시작하시는 원장님들에게 이제 해줄 수 있는 말, 이제 그걸 이제 좀 다르게 바꿔보겠습니다. 원장님이 초기에 오픈했던 과거의 나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것들 있다면 한번 해주세요. 일단 잘 될 거라는 확신, 그냥 내 마인드 세팅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일단은 처음에 오픈을 했을 때 누구나 불안하고 누구나 초조하기 때문에 난 잘할 수 있어, 난 해낼 수 있어, 내가 탑 먹을 거야, 이 마인드. 그리고 저는 고객이 처음에 왔을 때, 아마 다 이제 오픈하신 원장님도 그럴 거예요. 처음 신규 문의가 들어오면 되게 겁이 나고 무섭고 떨리고 뭘 질문할지 모르겠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그냥 난 다 할 수 있어, 내가 이 사람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관리를 들어갔을 때도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마인드를 엄청 기도를 하면서 들어갔어요. 이 사람 내가 웃게 나오게 만든다, 이 사람 내가 바로 티켓팅 하게 만든다, 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러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태도에 있어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안 먹고는 고객이 느끼거든요. 첫 손길을 닿았을 때 이 사람이 자신감이 차 있는지 안 차 있는지는 피부가 닿기 때문에 바로바로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나는 최고다라는 마인드를 그냥 본인 스스로 나의 실력을 좀 인정하는, 열심히 노력해서 내 실력을 내 스스로가 인정해 줄 수 있는 원장이 돼야 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네. 마케팅적인 측면에서는 어떠세요? 무조건 해라. 그냥 막행이처럼 해라. 그냥 하면 된다. 뭐 블로그건, 그다음에 인스타건, 그리고 뭐 처음 시작했을 때 저는 막 광고를 막 해라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거든요. 저도 하지도 않았고. 근데 이게 뭐 인스타 뭐 팔로우를 뭐 산다 막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 보면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샵이 이제 오픈했다는 게 뻔히 다 보여요. 저도 보이고 고객들도 다 보인단 말이죠. 피드도 몇 개 없어요. 그런데 막 팔로워가 엄청나요. 이건 누가 보건 간에 이 사람은 뭔가 작업을 했구나, 그거부터가 진실되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사실은 이제 몇 달씩 걸리면 초조해지잖아요. 그걸 이제 잘 견디는 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이걸 좀 잘 못 견뎌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고, 원장님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제로 복잡하고 뭐 되게 크고 화려한 마케팅을 하신 게 없어요. 원장님 딱 하신 마케팅만 딱 담백하게 몇 개 꼽아주세요. 뭐 하셨어요 지금까지? 저 인스타, 네, 블로그 블로그 두 가지 했어요. 두 가지. 체험단 쓰시는 거 맞죠? 체험단.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신, 그렇게 뚝심 있게 계속해서 피드를 늘려서 지금 100 몇십 개의 체험단 후기를 가지고 계신단 말이죠. 정말 그 마케팅으로 솔직히 정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걸만 꾸준히
꾸준히 한다고 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죠. 뭔가 또 지금 여기서 다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어딘가 또 시간을 투자해서 다녀올 여력도 없으실 거고. 근데 저도 바라는 바가 그런 거거든요. 되게 화려하고 특이한 독특한 마케팅 이런 것들이 우리 에스테틱 산업에서는 사실은 어찌 보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단순한 마케팅을 고반복해서 하기만 해도 이게 매출이 나온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세요? 네, 그래서 이 채널을 좀 보시는 원장님들께서 그런 생각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복잡한 마케팅 하시는 것보다는 가장 기본에 충실한 마케팅을 좀 하는 게 오히려 더 진정성이 보이더라.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인스타 피드를 돈 주고 사거나 이렇게 대행 업체를 맡겨서 하는 거 이런 것들 고객들이 다 본다라는 거죠. 근데 오히려 처음 시작하는 샵이 되게 작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서 피드가 쭉 늘어나는 거 그 과정을 지켜보는 고객들이 분명히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러고 왔을 때 상담을 할 때 그런 이야기들을 심심치 않게 하거든요. 원장님께서 방금 조언해 주신 내용들 꼭 이제 귀담아 들으시고 초기에 시작하시는 원장님들이 좀 많이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 일단 지금 2부에서는 원장님의 어떤 노하우, 원장님이 해주고 싶은 조언들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봤고 이제 3부 같은 경우에는 그 원장님들 시청하시는 원장님들이 보시는 것보다는 고객들이 좀 볼만한 영상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사업주이신 분들은 1, 2부 챙겨보시는 걸로 하고 우리가 3부는 원장님들 고객을 위해서 이 광주광역시에 계시는 이 고객님들을 위한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3부로 가겠습니다.